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박현상 부장의 주간 마감, 오늘은 월간 마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복귀를 해볼 텐데요.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자료가 사실 오늘을 제외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답답한 게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1조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은 외국인이 1월 1일 첫 거래일부터 지난 거래일까지,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죠. 외국인은 샀습니다. 2,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월간으로 플러스를 보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 외국인. 오늘은 1조를 팔고 있습니다. 물론 딥시크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파는 건 없지 않아 있더라도 1조는 조금 너무합니다. 너무하죠. 예, 경험적으로 1조 이상 현물 매도가 나왔으면 그 이슈가 크리티컬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이상에는 어느 정도 되돌렸다는 점은 다음 2월 첫 거래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어찌됐든요. 기관 투자가는 6,900억 정도 1월 중에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6,3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외국인만 플러스로 일단 샀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입장에서 봤을 때요. 외국인은 5,4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4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만 6천억 정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매수, 요거를 제가 좀 풀어서 써봤는데 막상 우리가 6,900억 정도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제가 써드린 거 보여주시면은요. 외인은 소폭 매수를 했지만은 연기금 같은 경우가 1조 6천억 매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막상 1월 시장이 기관이 팔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다라고 느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연기금의 투자가 연금 매수가 가장 고무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우리가 12월 30날 마지막 거래일 날 기억을 해보시면 5조대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8조에서 9조대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코리아 시장 내에서 매매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트럼프가 행정부가 취임을 했죠. 그런 행정명령도 했고요. 그런데 글로벌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다소 안정적인 한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딥시크 출연해가지고 엔비디아 GPU 감소랑 AI 투자 가속화 이 두 가지의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쉴 때 우리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금리 동결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99% 이상으로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파월의 말 같을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지켜보겠다는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2월에 지표를 바라볼 거고 인플레이션이든 고용이든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정도에는 과연 금리 인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2월의 지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에 국내 시장을 굉장히 비관론을 뒤로 하고라도 1월이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한 정말로 제 기억에 1년 만에 가장 나은 한 달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월장 시장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간 마감을 매주 진행할 때 외국인의 순매수상이 탑5 안에 하이닉스가 항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딥시크의 충격으로 하이닉스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별 움직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한 달 동안의 네. 수급을 살펴보는 거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1조 7천억 샀습니다. 근데 오늘 한 2천억에서 3천억대 정도 장중 추정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1조 이상은 아마도 오늘 오후장에 5천억 이상 매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1조 이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매수한 주식이 한화오션,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천억대 정도 매수고요. 네이버가 1,600억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1,400억 정도 매수입니다.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월 초보다는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기관 투자가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매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1,600억, SK이노베이션 1,500억,
신한지주 1,000억대,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순으로 1,000억대 매수. 아까 보셨죠? 6,000억대 정도 전체 시장의 순 매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목별로 매수는 적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그래도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월초 주가랑 지금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늘 빠짐으로 통해서 조금 안타까운 주가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가 2,500억 정도, 카카오 2,200억, 삼성 SDI 1,800억, 셀트리온 1,700억 순으로 이 5종목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적 측면이라든지 업황 측면에 조금 깨져 있는 종목이 한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좋지 않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당연히 봐야겠죠.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가 일단 바로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지금 외국인 매수 상위에 조선주가 있습니다. 성광밴드. 그리고 파마리서치, 카페24, 레인보우 로보틱스, 테크잉. 테크잉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오늘 빠지는 거 빼놓고도 괜찮았죠? 그러면은 일단 5개 종목이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많이 사는 종목이 주가 측면에서 꽤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 갔네요. 예, 다 좋았죠. 뭐 파마리서치와 위에서 행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조금 주도주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월간 마감을 준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하는 코스닥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한 번 더 캐치가 된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이오테크닉스, 이녹스첨단소재, 로보티주 순인데 로보티주야 좀 많이 로봇주니까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이 4가지 종목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 기간 수급이 주간 단위로는요. 기간 수급이 좀 탁월하거든요. 근데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워킹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종목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은 좀 단기적인 매매 플레이로 좀 우리가 매매 플레이로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월간 마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VT 지난주에 크게 부러졌거든요. 서진 시스템 좀 천천히 가고 있고요. HLB, 휴젤, 알테오젠 순이에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알테오젠은 지금 오늘까지 꽤 좋습니다. 나머지 4개 종목은 좀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그래도 외국인 코스닥 수급을 보는 게 꾸준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 안에서 담았던 종목들은 사실 1월장에서 잘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움직임 당연히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겠죠.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FOMC도 진행이 됐고 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맞물렸었는데 다음 주에 주요 일정이 있습니까? 일단 꽤 있죠. 꽤 있는데 네. 다음 주의 핵심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PCE 발표하게 됩니다. 네. 잠깐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 좀 드리자면 PCE 발표하게 돼. 근데 CPI라든지 PPI를 봤을 때 PCE가 우리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월 1일 날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인데 한국의 수치입 동향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됐는지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 3일은 중국 증시가 여전히 휴장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중국, 대만 다 쉬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개장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수요일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중국이 쉬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을 미리 10시 반에 쳐다보는 건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4일로 넘어갔는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제조업 지표를 8월부터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것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고용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 취업자 변동충이 나오게 되고요. 그날 밤에 12시에 또 이렇게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확인을 하실 필요 있고요. 6일 같은 경우는 비제업 지수 그리고 7일 같은 경우는 공용동력 보고서까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딥시크의 충격으로 우리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또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월장이 시작이 되고 지금 딥시크라는 어떻게 보면 악재 속에
텐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 시간이 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요. 중과 장중에 열리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장에 움직이는 네. 걸 왜 말씀드리냐면 딥시크 출현으로 주도 섹터가 일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설 연휴 중에는 만약에 저희 방송을 준비를 많이 했다 칠게요. 근데 다 갈아엎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는. 시장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주식이 그만큼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 역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코리아만의 내러티브는 뭐냐면은 실적 시즌 역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는 실적 시즌, 미국은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는 순환매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순환매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다 못 잡습니다. 모든 섹터를 못 잡아요. 그냥 못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될 것 같은 후보 섹터를 두세 곳을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겁니다. 오늘 힌트를 보고 네이버 카카오가 6%를 오르기 때문에 오늘은 못 잡죠. 그러면 내가 소프트웨어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이 한 섹터를 다음에 내가 빠지면 들어가야지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일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2월부터는 네. 이거면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주식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작년이 더 어려웠습니다. 시장.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가 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지금은요 자신감을 가져서 주식을 할 시기는 맞습니다. 공부하시면 다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현상 부장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